네, 두 번째 소개드릴 작품은 국경의 왕입니다. 네. 사실은 이게 극장에서 보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작년에 본 영화 중에서 정말 봤을 때 깜짝 놀랐던 네. 굉장히 훌륭한 그리고 멋진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하기 전부터 네. 한번 국경의 왕 봐요. 정말 대단해요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 뭐 어떻길래 뭐 나의 어떤 영화의 어떤 취향으로 생각해 보면 했는데 네. 저도 깜짝 놀랐고요. 그렇죠. 네. 이렇게 생경한 영화를 최근에 본 적이 있었나 네. 싶었는데 네. 영화를 다 보고 나니까 이상하게 몇 장면은 잘 잊혀지지가 굉장히 않아요. 굉장히 슬프기도 하고요. 네. 어떻게 생각하면 영화의 한 전반부는 이게 도대체 무슨 영화인지도 알 수가 없고 굉장히 실험적으로 보이면서도 말도 안 되는 코미디처럼 보이는데 다 보고 나면 사실은 네, 구조상으로 아까 제가 뭐 홀 얘기하면서 1부와 2부의 차이를 설명드렸는데 1부는 픽션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렇죠. 2부는 말하자면 이 일부인 국경의 왕을 만들고자 했던 사람들의 넌픽션 드라마 같은 국경의 왕을 찾아서라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재밌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영화는 사실은 한 영화 안에 구조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구조가 있습니다. 1부와 2부로 나뉘어 있는데 일단 1부와 2부다라고 해서 따로 제목을 붙였고요. 네. 그 1부와 2부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굉장히 달리 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1부와 2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조차 있어요. 그리고 또 2부에서는 플래시백도 있단 말이에요. 꿈 장면도 있고 이러니까 사실은 다양한 서로 어떤 그 실제 현실에서 있었을 것 같은 어떤 사건을 두고 다양한 부전의 이야기들이 공존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사실은 영화 만들기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어떤 뭐 한계나 혹은 애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것이 반영된 구조라는 것이죠. 근데 혁기님이 도자기에 진짜 능통하시거든. 사실상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영화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2부가 실제 있었던 일처럼 보이고 네. 그때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조합했거나 혹은 순서를 뒤바꾸거나 사람을 바꿔쳐서 만들었던 상상 속에서 영화 이야기 혹은 상상했던 이야기가 일부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영화를 다 보고 나면 네. 영화 마지막 부분에 있는 집들이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의기투합해서 만든 영화가 돌아와서 첫 번째 영화로 시작된다. 그래서 영화가 완전 순환 구조처럼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과연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영화를 만들기 전까지의 모습을 다큐멘터리처럼 먼저 보여주고 허구로 보여주는 것이 어떤 감각을 줄 것인가. 그것이 이제 한여름의 판타지아죠. 네네. 반대로 이 영화처럼 무슨 이야기인지도 모르는 굉장히 파편적인 그런 일부의 이야기를 픽션으로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배태했던 현실의 이야기를 뒤에 붙이는 그런 구조를 가진 영화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영화 같은 거죠. 과연 이 두 영화 중에 어떤 것이 훨씬 더 생경할까 생각하면 이 영화가 훨씬 더 생경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무슨 의미로 배태된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다 봐야지만 상상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도 이 영화의 구조 자체가 주는 굉장히 희한한 측면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지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멍을 막 여러 개를 파놓죠. 그런데 이게 무슨 구멍인지 몰라요. 네. 2부에서 그 구멍을 메워주는데 네. 구멍을 메워주는 게 뒤에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느꼈던 구멍들을 다 채우지는 못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재관람을 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영화 다 보고 나서 앞으로 한 번 더 봤어요. 조금 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네. 동철이가 나오는데요. 제가 왜 나와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은 다 영화를 보고 나서 느껴지는 영화의 구조적인 측면이고요. 일부를 처음 보다 보면 이 말도 안 되는 부조리한 넌센스 코미디인데 그 안에서 정말 어떤 장면은 너무 웃기고요. 어떤 장면은 이게 대체 무슨 장면인가 싶은 장면들이 너무 많아서 네. 그러니까 일단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이 픽션은 감독님이 약간은 장르적으로 하고 싶어. 그래서 약간 범죄극, 그러니까 어떤 모의를 하고 있는 범죄자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싶어. 근데 돈이 별로 없어. 그렇기 때문에 자 안약을 아주 치명적인 마약으로 설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농담처럼 이야기를 해 나가는데 그게 굉장히 생경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범죄극 혹은 범죄인들의 심리 같은 것들의 밑바닥을 꿰뚫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약간 일부는 아키 카우리스마키의 맞아요. 영화의 유머를 보는 것도 같은데 그것보다 훨씬 더 황당한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화에서 일부의 장면들이 굉장히 파편적이고 심지어는 인물의 동일성도 안 이어져요. 이 바로 직전 장면에서 둘이 굉장히 잘하는 사이였는데 다음 장면에서 서로 처음 만나는 것처럼 설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앞부분이 계속 파편화되어서 장르까지도 바꿔가면서 펼쳐지게 되는데 이 영화가 대체 왜 이럴까라는 건데 후반까지 보게 되면 동철로 나왔던 조현철 씨가 연기하는 현철이라는 인물과 유진으로 나왔던 김세벽 씨가 대화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철에 대해서 요즘 뭘 쓰고 있냐, 어떤 영화에 대해서 구상하고 있느냐고 동철이가 하니까 나오는데요. 지금 나랑 같이 제가 왜 있는 나와요? 은경이가 책을 쓰러 간 사이에 저도 너와 보고 내가 있는데. 들어가는 어떤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근데 그것이 우리한테 일어날 굉장히 수 어렵다. 없는 왜냐하면 일을 우리 영화 둘이 안에서 여기서 하려는 사이에서는 거다 일어날 보니까 것 같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영화로 빌어서 쓰기 결말까지 때문에 어떻게 가야 결말 어떻게 될지 맺어야 될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바로 그렇게 영화 만들기가 어렵고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어떤 것들을 장르 영화적인 어법으로 만들어내는 이야기를 짜고 있기 때문에 1편의 이야기들은 미완성들인 거죠. 그리고 서로 장면들끼리가 서로 제대로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1편의 황당한 부조리 코미디 극적인 구조 자체가 사실은 현실과의 관계를 반영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야, 저게 어디까지가 애들립이고 네. 이 배우들 사이에서 케미가 어디까지가 리허설된 내용일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 특히 영화 속에서 이제 그 고스톱 치는 장면 보면은 그 안에서 벌어지는 말도 안 되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또 롱테이크로 찍었잖아요. 롱테이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사실성을 강화하는 방식의 영화 촬영 방식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공간 속에서의 인물들이 물리법칙에 따라서 어떤 행동하는 것을 편집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간과 인물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영화를 촬영하는 것이 롱테이크니까. 네. 근데 그 롱테이크의 사실적인 감각 속에서 인물들은 정말 황당하게 이를 데 없던 행동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장면이 더 굉장히 튀게 되는데 그것이 주는 이상한 생경감과 이상한 신선함 같은 것도 있어요. 그 대화가 롱테이크 찍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끊어질 것 같이 보이는데 또 이어지고 어떤 부분은 대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무도 대사를 하지 않고 갑자기 소파에 벌렁 눕는다든지 네. 안약을 넣으면서 또 다른 말을 한다든지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에서 대사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만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생경한 감각으로 유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일부에만 적용이 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2부에서도 보면 2부는 기본적으로 현실에 관한 이야기고 실제 있었던 이야기처럼 영화가 묘사가 되고 있는데 바깥에서 이제 공놀이 하는 장면 같은 경우에 그 장면이 정말 이상할 정도로 길고 이상할 정도로 사실이 아닌 것 같고 이상할 정도로 기이하단 말이에요. 그런 식의 영화 속의 장면들이 후반부에서도 굉장히 이상한 비중을 차지하면서 계속 나오게 되죠. 이 영화에서 제일 중요한 구도는 3자 구도인 것 같아요. 세 사람이 대화를 할 때가 제일 많고요. 네. 친구들끼리 그렇고 공놀이 할 때도 그렇고 네. 세 명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대화를 배분하고 공놀이를 할 때도 누가 누구한테는 공을 세게 던지고 약하게 던지고 누가 공을 주우러 가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 기본적으로 이 감독님이 하고 싶었던 어떤 구도 같은 것은 세 명이서 이야기를 할 때의 균형 그리고 어떤 순간 그 균형이 깨질 때의 감각 그런 것들을 영화 속에서 펼쳐내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은경이라는 인물이 나갔을 때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든지 네. 혹은 중간에 같이 이렇게 화기애애한 어떤 그 집들이 일을 하다가 중간에 담배를 피러 갔을 때 벌어진 일이라든지 뭐 등등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다양한 감정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제목이 왜 국경의 왕일까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네. 근데 국경의 왕이라는 건 국경이라는 게 선이잖아요. 하나의 실선일 뿐이고 실제로 보이지도 않는 선이죠. 지도상에서만 그어진 선인데 거기에 왕이 있다면 그 왕은 대체 뭐 하는 왕일까? 무의미의 왕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어쩌면 이들이 하고 있는 뭔가 계획적인 범죄든 아니면 뭐 예술에 대한 노력이라든 이런 것들이 모든 게 무의미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참 묘한 제목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그 묘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영화에 있는데 예를 들면 저한테 이상하게 뭉클하게 느껴지면서도 이 영화가 만들어진 어떤 최초의 고민이 아닐까 싶었던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2부의 내용에서 서로 대화 끝에 생각해낸 것을 예를 들면 극중의 현철이나 혹은 극중의 유진이 상상이거나 영화로 만들어낸 것이 일부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것들이 있죠. 은경 같은 경우에 어떤 데를 가서 어떤 남자, 한국 남자를 만났는데 한국말로 물어보니까 그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싫어 자기가 일본인인 척 일본말로 했는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이 일본어 눈통자야. Are you from Japan? Japan. Japanese. 私、日本語もちょっと喋るんですよ。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생겨나는 어떤 곤란스러운 일, 이런 일이 겪었다라고 말을 하니까 나도 어디 무슨 수도원에 갔는데 라고 하면서 유진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3일 만에 그 수도원에 다시 갔더니 3일 전에 만났던 사람들이 그 사이에 눈이 멀어 있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섞어서 사실은 합쳐져서 이 앞부분의 이야기의 중요한 에피소드로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그것을 듣고 있던 현철이 하는 얘기가 그게 다 마음이 약해져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약해져서 괜히 불안한 거를 그렇게 끼워맞 그러는 현철은 정작 무엇을 하고 있는가? 포켓몬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느끼고 뭐고 연결하고 이런 것들이 다 부질없고 그냥 마음을 비우고 신선 노릇하듯이 포켓몬이나 잡는 거예요. 그럼 이 영화에서 사실은 서로 대립항을 이루면서 이 창작자의 고민을 주는 것은 두 가지죠. 굉장히 어렵고 실제로 하기도 어렵고 중간에 한계도 많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은
그런 영화 창작에 아주 어려운 길이 있고 그 반대편에는 그런 것에서 다 떠나서 그냥 포켓몬이나 하는 거예요. 포켓몬이나 잡으러 다니는 이 두 가지가 대비가 되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창작자 겪는 어떤 근원적인 고민 같은 것들이 사실은 영화의 어떤 그런 밑바닥 속에 담겨 있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에요. 우선 저는 포켓몬 잡기가 신선 노름에 생각하지 않고요. 얼마나 잡아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어렵다. 이동을 해야 하고 네. 눈 밝아야지 할 수 있는 일인지 네네. 그런 생각을 하면 네. 어쩌면 저희 곡 중에 조현철 씨는 굉장히 이렇게 힘들어하는 표정으로 잡던데요. 근데 뭐 그걸 잡기 위해서 네.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네. 새로운 장소에 가서 네. 그걸 하는데 어쩌면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술 창작 혹은 영화 창작에 대한 이야기로 그렇죠. 생각을 한다면 네. 어떤 장면은 정말 무의미로서 가득 차 있는 장면을 찍어야 할 때도 있고 어떤 장면들은 정말 그 장소가 아니면 안 되는 곳으로 가서 해야 되는 것들도 있는데 그걸 연결시켜 놓으면 이상한 감각이 생길 맞아요. 수 있고 맞아요. 그게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서 영화 창작에 대한 아주 거대한 에피소드이고 만드는 것 자체 역시 1부와 2부가 영화 완성품과 영화 창작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 영화는 사실 끝이 계속 끝나는 느낌이 들잖아요. 네. 여기서 끝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 끝이고 또 끝이고 또 끝이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데 네. 그렇게 끝을 끊임없이 계속 지연시키는 것 같은 이 영화의 끝부분의 느낌이 왜 그럴까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그런 것들도 사실은 영화 창작에 대한 어떤 고민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상상하게 됩니다. 네, 두 편에 톡톡 튀는 그런 재개발하는 영화 중에서 어느 영화를 더 좋아하십니까? 전 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기가 저의 발랄한 상상력에 어울리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스타일이어서 매기를 좋아하고요. 네. 최고의 장면은 매기에도 좋은 장면이 굉장히 많지만 이상하게 잊혀지지 않는 장면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국경의 왕에 여러 장면들이 떠오르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저한테 이상하게 그리고 기억에 남는 장면은 기차 장면입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데 그러니까 원식이 어떤 사고로 눈이 멀게 되고 그 원식을 데리고 가는 현철 그리고 현철이 어떤 귓속말로 하고 빠져나온 그 자리에 세르게이가 앉게 되는 그 장면들이 전 이상하게 비현실적이지만 그 기차 바깥의 풍경이 계속 바뀌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뭐 한편으로는 뭐 제가 좋아하는 짐 자무시 영화의 한 장면 같기도 하고 아키 카오리스 마키의 한 장면 같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 장면이 저는 되게 기억에 남고 묘하게 좋더라고요. 네, 이상하게 국경의 왕에는 그런 마음에 오래 남는 장면들이 많지 않나. 네.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거의 같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저도 두 영화 중에 더 좋아하는 영화는 사실은 맥이고요. 네. 국경의 왕도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그리고 장면은 저도 국경의 왕에서 고르고 싶은데 이 고를 수 있을 만한 장면이 너무 많을 정도로 그렇다는 것을 먼저 전제를 하고요. 영화의 막 거의 끝날 때쯤에 등장하는 이제 김세벽 씨가 하는 어떤 대사 장면을 꼽고 싶은데 은경에게 유진이 하는 말이죠. 근데 앞에 상황 속에서 따서 어떤 장면을 마지막에 다시 보여주게 되는데 그게 이런 거죠. Dzień słonecznie, z niewielkim tylko zachmurzeniem 14 i 15 stopni na Podhalu, 16 w Nowym Sączu i Gorlicach, 18 w Tarnowie, Krakowie, Miechowie i Chrzanowie. Ciśnienie będzie nieznacznie spadać. Jutro w południe wyniesie 995 hektopaskali. 근데 은경아, Pojutrze również ciepło, ale wieczorem przybędzie 우리가 다음에 다시 만나면 아마 다른 얘기할 것 같아. 그게 뭐가 됐든 지금이랑 똑같을 순 없을 것 같아. 이 장면이 또 이제 그 장면이 굉장히 이상한 방식으로 연출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듣고 있는 은경의 모습을 역셔트로 보여주거나 아니면 두 사람을 투샷으로 같이 잡아서 보여줘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인서트에서 이 장면을 보여주는데 말하는 김세벽 씨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이상하게 서늘하게 느껴지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결국 이 장면 속에서 느껴지는 것은 뭔가 하면 그게 영화 만들기든 창작이든 아니면 삶 자체이든 거기에 담겨있는 어떤 근원적인 한계라든지 슬픔 같은 것을 건드리는 아주 이상하게 신비스럽고 슬픈 장면처럼 저한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을 꼽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톡톡 튀는 독립영화의 개성이라는 제목으로 팩이라고 해도 되겠죠? 네. 두 편을 굉장히 신선한 영화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1917처럼 한 편을 딱 다루면 좋지만 이렇게 또 톡톡 튀는 작품들 두 개를 모아놓으니까 새로운 개성, 새로운 시대를 엿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 뭐 이런 영화도 있구나, 와 신기하다라고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편 모두 BTV에서 보실 수 있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